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체리톤 학원. 이곳에서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동물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이때 회색 늑대 레고시는 하루라는 토끼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무서운 본능과 섬세한 성격이 충돌하게 되는데, 동물적인 청춘과 감각적인 본능이 가득한 애니메이션 비스타즈입니다.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끼띠 인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4분기가 이제 꽤 지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작품 즐기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 작품이 제일 베스트다, 핫하다, 우리 취향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요 비스타즈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분기 신작 애니메이션 소개 때 다루겠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타가키 파루 원작이고요. 소년 챔피언 코믹스에서 연재 중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준으로는 6권, 일본은 무려 16권이 넘게. 차이가 엄청나네요. 지금 정말 속도가 좀 더딘데,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방송을 탔으면 확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몰아서 척척척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방송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작가 특이 이력으로는 정크가 그때 설명해줬죠. 유지로 선생님의 창조주의 따님분. 네네, 바키 작가님의 따님이세요. 원작 기준으로 액션씬이 좋아요. 역시 DNA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만화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펜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우리가 그 볼펜으로 이렇게 싹싹 그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좀 느낌이 강해서 되게 그림체가 독특하고, 표지 같은 걸 보시면은 수채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애니메이션은 보석의 나라를 제작했던 오렌지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역시 3D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쭉 봐온 사람이 아닌 사람이 딱 봤을 때 2D인지 3D인지 잘 구별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렌지가 저는 독특하고 신선한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사 자체가 뭐 다작을 하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작품 선택이 되게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걸 통해서 세인트 세이야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3D로 공개가 되는데 3D 퀄리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딱딱하다, 뭐 표정도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일본 회사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높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1위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일본 내에서. 아쉽게도 국내 서비스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어서 붐업을 못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독점이라 다른 데서 사오고 싶어도 사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넷플릭스는 심의가 좀 느린 편이잖아요, 해외 작품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가 심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권은 있지만 들여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이스코어 거리라고 오락실 게임을 좋아하는 소년 소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수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해외의 IP를 써서 우회하거나 따로 접속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식 서비스를 해줘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서비스 안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못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볼 수 있다면 정식 루트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스타즈 추천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인썸이 보기에 이 작품의 장단점은 무엇이죠? 단지 주토피아에서 조금 더 에이지가 올라간 느낌이 아니라, 저는 보면서 등골이 좀 쇠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은 작품이에요. 주인공들이 동물이라서 그렇지 정말 사람이라고 쳐도 무방할 정도의 어떤 사회상을 많이 그리고 있고요. 원작의 주요 테마는 애니메이션도 그렇겠지만 이종족 간의 사랑, 공존, 조화 이런 것들이겠지만, 제가 눈여겨본 포인트는 좀 다른 포인트예요. 인간 사회도 그렇지만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 사회적 명분의 강함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좀 강제되는 배려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건가? 왜 하필 얘를 무슨 핸드폰 쓰세요? 하면서 이제 갤럭시 딱 하나 주는 거랑 똑같은? 저는 흔히 생각하면 그거예요. 이종 격투기 선수들이 만약에 술 먹다가 시비가 붙었을 때 폭행을 하면 자격 정지 플러스 이제 좀 더 가중 처벌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강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려심이 강제되는 거잖아요. 작중에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이렇게 나눠서 조금 분위기가 갈라지잖아요. 보면은 목소리가 큰 거는 초식동물 쪽이에요.
몸을 사리는 건 오히려 육식동물이고 주인공인 레고시도 그렇죠. 레고시가 항상 등이 굽어 있는 이유가 작은 친구들 조심조심 다니려고 굽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북목인 이유가.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가왔어요. 이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게. 벤 파커 선생님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3번이나 돌아가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네. 스파이더맨의 주요한 테마인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작은 힘밖에 없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적은 책임감만 가져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저는 요 비스타즈를 통해서 좀 재밌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으로 했을 때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레고시의 좀 성장 이야기, 뭐 조화 이야기, 사랑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초식, 육식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좀 더 명쾌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좋은 점은 오렌지라는 회사의 독특한 연출들이 익숙지가 않아요. 컷분할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플래시백 장면에서 주변에 이제 블러 처리를 해서 간다든지 뭐 좀 독특해서 이게 플래시백이었나? 의아한 좀 과도한 스킵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직 익숙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오히려 인썸하고 좀 반대 성향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책을 상당히 잘 갈무리한 연출이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화책 1권을 보고 애니메이션 1화를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대사량이 압도적으로 줄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레고시의 캐릭터를 좀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만화책을 보면은 레고시가 말이 없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필요할 때 말을 충분히 하는 캐릭터인데 그 대사를 압도적으로 줄여버려서 레고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사람들이 좀 상상하게 되는 그러한 연출적인 여지를 남겨주고 있고요. 그리고 극 초반에 하루랑 이제 이 레고시가 만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하루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도 이 1권에서 상당히 후반대에 나오게 되는 건데 초반에 아예 그걸 잡으면서 그런 레고시가 본능을 깨닫는 장면 같은 것에서 느낌을 이 만화책적인 연출도 살려가면서 또 이제 3D와 2D 애니메이션 그리고 2D 텍스처를 되게 많이 잘 적절하게 합성하면서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멋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뭔가 생각해볼 가치들이 있다, 여지들이 있다 이런 거를 주는 요소들이 되게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3D 애니메이션의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표정에 대한 어색함이잖아요. 동양 애니메이션 중에 특히 3D 애니메이션이 표정이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 작품은 뭐 모델이 수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표정이나 눈썹 뭐 이렇게 이런 눈의 움직임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살아났어요. 대사로 표현하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이니까 움직임이나 표정, 묘사 등으로 충분히 이제 인지시키고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주토피아랑 달리 등신대가 좀 크잖아요. 저는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실제 토끼나 뭐 실제 그 기린 등이 이렇게 뭐 몸매가 인간 몸매일 필요가 없는 건데 동물의 탈을 쓴 인간의 그냥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 좀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게 어떤 분들한테는 그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인간과 너무 묘사를 흡사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미묘한 그 불쾌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사와 행동이 많이 줄어든 만큼 그러니까 레고시가 초반에 이 템의 그 편지를 전해주는 장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대사로 표현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에서 그걸 다 잘라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레고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없게 한 부분이 좋았으면서도 반대로는 너무 불친절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레고시와 이제 하루가 만나게 되면서 이들이 학생 신분이지만 조금 이제 내용 자체가 성적인 부분이 좀 많이 어필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가 분명히 이 캐릭터를 동물로 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그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타당한 그 이유와 의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을 다 이 작품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성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선뜻 거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좋았던 장면이나 연출이 좀 있나요? 루이 선배가 다리를 다치고서 무대 뒤에서 혼자 아파다가 이제 연습 쉬는 시간 끝났어요. 연습 나오세요 할 때 무대로 다시 돌아가는데 되게 아픈데 쩔뚝거리면서 카이저 소지처럼 가다가 갑자기 딱 자세 고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흐름이
그 루이라는 캐릭터의 상징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3D인데 그 움직임이 굉장히 리얼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2D였으면은 좀 이 맛이 안 살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3D가 이런 점은 정말 이제는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해서 저는 그 장면을 좀 꼽아왔습니다. 딱 앞에서 멋있는 그 기운을 다 뿜어내고 딱 무대 뒤에 가서 싹 쓰러지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비단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이돌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 뭐 공연하는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고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반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장면을 뽑으려고? 오프닝이 일단 너무 멋있지 않아요? 스톱모션으로 그걸 표현한 게 너무 귀여웠어. 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스톱모션으로 만들었어? 그 표현 자체가 뭔가 이 작품을 다 담아냈잖아요. 그 루이의 뿔 위에 이제 있는 레고시와 하루, 그리고 하루를 쫓아가다가 여기 밝아지면서 춤을 췄는데 피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오프닝이 정말 멋있었다 생각하고, 오프닝을 빼고 나면은 근데 저는 5화에서 하루랑 레고시랑 그 밥 먹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뭐 2D 텍스처부터 해가지고 뭐 2D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 3D를 이용한 화면 그 전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짧은 그 식사 시간 안에 다 담아냈거든요. 그리고 레고시와 하루가 느끼고 있는 거리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속생각들을 한 번에 이 장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 보실 때 그 부분은 좀 꼭 봐두시길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천평 한번 짧게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뒷골이 쎄해지는 작품이다.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제시하는 작품. 아, 퓨처. 저희가 비스타즈 네. 이번에 추천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작품이고, 만화책도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정발이 얼마 안 되었을 때 천천히 사두시면은 나중에 사시기 편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 아우! ADBC